신용대출은 이분이 모르겠냐고. 아니 자기도 알겠지. 자기 신용평가 받아가지고 받으면 되는 건데 무슨 그게 답이라고 지금 유튜브에 얘기를 하냐. 근데 신용대출인데 받는 신용대출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훈수입니다. 오늘은 10월 달에 영상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멀시가든 302라는 분이 올려주셨어요. 질문 있어요. 불법 건축물은 절대로 금융권 대출이 불가한지요? 제2금융권조차 대출이 안 되는지요? 위반 건축물은 대출이 안 된다. 그죠? 이금융도 안 된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은 뭐예요? 처음에 건축 허가 받았던 거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더 지었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대부분 위반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위반 건축물들은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바꾼 거지.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그럼 그런 불법들이 뭐가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방 쪼개기예요. 왜냐면 투룸이 주차대수 한 대잖아. 근데 이걸 반으로 나누면 두세 대가 되잖아. 주차대수 한 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대수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잖아. 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을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옥상에다가 이렇게 옥탑방 같은 걸 더 꾸며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불법 건축물이죠. 불법이라는 거는 법에서 정하면 불법이고, 그럼 결국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불법들은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불법 행위를 해서 했는데 그게 또 걸린 거예요. 그게 불법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적혀요. 그럼 그걸 가지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지금 여기서 질문은 이금융권에는 대출이 되냐? 이걸 또 묻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전국 단위의 은행을 네. 이제 1금융권이다. 그리고 이금융권이 지방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축협 이런 데를 이금융권이라고 얘기 부르는 거고, 러시앤캐시 뭐 이런 3금융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금융권에서도 안 되고 2금융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대출은 안 돼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무조건 대출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야. 대출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신용대출, 담보대출, 그 다음에 모릅니다. 네, 맞아요. 신용대출이 있고요. 담보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대출이 있어요. 사업자 대출, 사업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다 그러면 당신의 신용을 보고, 당신의 신용은 뭘로 봐요? 월급으로 보잖아요. 난 얼마 받는 사람이고요. 여태까지 연체해 본 적이 없고요. 돈을 잘 쓰면서 그 돈으로 오랫동안 살아갔습니다. 그럼 신용. 그죠? 그래서 신용대출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나오죠. 그리고 신용을 담보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높죠. 네. 왜냐하면 담보권이 없잖아. 난 널 믿어. 이거 난 널 믿어. 그러니까 이 믿음만 갖고 줘야 되기 때문에 높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는 거니까. 근데 담보는 어때요? 맡겨놓는 그렇죠. 게 맡겨놓는 게 네. 있으니까 어때요? 금리를 낮게 줄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낮아요?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낮은 거예요. 상가도 담보대출을 받고요. 주택도 담보대출을 받고, 공장도 담보대출을 받고, 땅도 담보대출을 받아요. 다 그건 담보대출인데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우린 모기지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가장 저렴해. 왜 그럴까요? 왜 주택이 제일 싼 거야? 재산세도 주택이 싼 거예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땅이랑 이런 거보다 네. 주택이 가장 네. 싸요? 네.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의식주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의식주의 기준이야. 우린 어딘가에서 자야 되거든. 상가? 없어도 돼요. 공장 땅 없어도 사는데 어차피 우리가 농사 짓는 게 아닌 이상은 땅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살더라도 어쨌든 의식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그래도 좀 혜택을 줘라. 그러다 보니까 10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는 거랑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거는 재산세는 하늘과 땅이에요. 얘는 되게 비싸고 얘는 되게 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갖고 있는 거니 그런 거에 좀 낮게 해라. 그래서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는 거지. 그게 담보대출의 형태예요. 그 나머지 세 번째는 사업대출. 이거는 내 사업의 가치를 평가받아서 대출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사업의 가치를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어야 되죠. 네.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많을 텐데. 그래서 또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확장을 할 때는 필요했을 때. 필요하겠지.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실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신용보증이라든지 기술보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용보증. 그런 거 들어봤죠. 신용보증, 네, 네, 기술보증. 네. 그런 데서 우리 기술을 평가해서 네가 지금 처음 시장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재무제표가 없어서 평가할 건 없지만 너의
기술력을 평가해서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아니면 너의 신용을 평가해서 대출해주겠다. 내가 사업을 평가받고 이게 미래를 위한 사업인지 국가를 위한 사업인지 그런 평가도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평가받아서 그래 너 믿고 내가 줄게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사업자 대출이라는 거지. 그럼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 무슨 대출이에요? 셋 중에? 담보대출? 그렇겠죠. 네, 네, 담보대출. 담보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담보대출 중 세 가지 중에서 담보대출이 막힌 거예요. 네. 그죠? 네. 왜냐면 불법 건축물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거 두 개 있죠. 두 가지가 있잖아. 신용대출이랑 뭐가 나와? 사업대출 있죠. 그러면 이게 사업이에요? 오피스텔 사는 게? 사업은 아니겠죠. 사업 아니에요. 예. 그럼 신용대출 남았네요. 신용대출 이용해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 건축물로 받을 수 있냐 이게 그냥 주요된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 신용대출은 이분이 모르겠냐고. 아니 자기도 알겠지. 저기 신용평가 받아가지고 받으면 되는 건데 무슨 그게 답이라고 지금 유튜브에 얘기를 하냐. 근데 신용대출인데 담보를 놓고 받는 신용대출이 있어요. 그거는 불법 건축물도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형식으로 한 대출을 받는데 신용이라는 건 소득이잖아. 소득의 담보인데 임대소득의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게 거지. 근데 이거는 가서 막 이렇게 그런 상품이 있어요! 라고 이런 게 아니고 건물을 사고 할 때 지점에 가서 잘 상담하다 보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럼 요거는 신용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형태로 나오는 거지. 별도로 그런 상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잘 유도리 있게 은행 가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대출이 또 남았잖아요. 네. 사업대출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상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 원룸으로 돼 있고 알고 봤는데 건축물을 뜯어봤더니 하나가 상가로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상업시설이거든요. 그리고 1층에 상가가 있으면 이게 상업시설이잖아요. 이 건물 중에 일부가 상업시설이야. 그러면 이 상업시설에 대해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신 담보를 얘를 잡는 거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대출 방법이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신용을 담보로 신용이 부족하니 내 건물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내고 사업의 영역으로 대출을 받되 대신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의 앞장에 신용이냐 담보냐 그리고 사업이냐라는 거지 거기에 뒤에 형식이 담보가 이 건물이 들어가냐 마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또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수강생들한테 우리은행에 가면 요런 거 대출이 될 것 같아요.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 은행에 가보세요. 우리은행 가보시고 대출이 안 된대. 와요. 분명히 대출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데요? 그럼 몇 군데 가보셨어요? 우리은행은 하나 아니에요? 우리은행의 지점이 몇백 개 되겠죠. 대한민국에 그 중에 한 군데 간 거잖아요. 은행마다 돈을 갖고 있는 게 달라요. 맨날 지점장이 하는 일이 돈을 꿔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점장은 돈을 유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꿔주는 사람이에요. 은행이 돈을 벌려면 뭐 갖고 있는 돈을 꿔줘서 이자를 받아야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지점장이 하는 일이 사실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그 지점장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리은행에 A 지점을 갔어. 근데 이번 달 실적이 다 찼어. 이제 놀아도 돼. 20일 일했더니 실적이 딱 찬 거야. 그러면 얼토당토하는 대출권을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래. 하지마. 해주지 마.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은행을 갔더니 여기는 지금 지점장이 실적 못 맞춰가지고 혼나게 생겼어. 그러면 좀 그런데 약간 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사시는 건물을 띄워보시면 등기부등본에 이상하게 평택물건인데 삼천포 지점에서 대출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기 포항 지점에서 막 대출받는다면 그 사람이 포항이 고향이어서 받았겠냐고. 거기 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발품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최소한 한 4-5 군데 가보면 진짜 나는 안 되는 건지 여지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새마을금고 한번 가보세요. 여기선 이런 상품이 해줍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는 한 군데밖에 안 가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안 알아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룰을 가지고 대출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인 거죠.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지점장의 주머니 여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건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짧은 질문이지만 오늘 많은 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원리, 대출의 구조, 그 다음에 대출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지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설명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 답변에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